오늘은 구독자 질문인 비트코인 무조건 오르는데 국민연금은 비트코인에 몰빵 안 해요? 라는 질문에 대해 알아볼 거야. 왜 못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먼저 포트폴리오의 개념부터 알아야 돼. 포트폴리오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섞으면 손실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이론이야. 이게 금융공학에서 포트폴리오 이론이 출발하는 지점이지. 물론 현실에서 완벽한 조합은 없지만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섞으면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즉, 수익률은 유지하면서 변동성만 줄이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을 크게 높여주는 도구라기보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꾸준히 살아남게 해주는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큰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 같은 기금들은 무조건 포트폴리오를 짤 수밖에 없어. 국민의 노후 자산을 지켜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내지 않는 게 최우선이거든. 여기서 비트코인이 눈에 띄는 포인트가 있어. 주식이나 채권이랑은 상관관계가 낮거나 아예 다른 움직임을 보일 때가 많거든. 그러다 보니 포트폴리오 입장에선 꼭 필요한 다른 성격의 자산으로 새로운 해지 수단으로 점점 주목받고 있는 거야. 개인 투자자는 시드머니가 작으면 한 종목에 몰빵해서 크게 벌 수도 있어. 하지만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은 얘기가 달라. 여기는 마이너스를 내지 않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원칙이야.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노후 자산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야. 한번 큰 손실이 나면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 그래서 연기금은 수익을 크게 노리기보다는 손실을 막으면서 꾸준한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게 본질적인 목표야. 포트폴리오에 대한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 코스피랑 달러를 비교해보자. 2021년 1월에 코스피 지수는 3152였는데 2024년 1월엔 2587까지 떨어졌어. 무려 마이너스 17%까지 하락한 거지. 근데 같은 기간 달러 환율은 1104원에서 1306원으로 20% 올랐어. 즉, 주식은 빠졌는데 달러는 올라준 거야. 만약 포트폴리오를 주식 70%, 달러 30%로 들고 있었다면 주식에서 난 손해를 달러가 올라준 걸로 메꿀 수 있었던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달러를 팔아서 싸진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야. 자산 가격은 사이클을 그리면서 반복되거든. 그 흐름을 이용해서 포지션을 바꿔주면 손실을 막는 걸 넘어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사이클을 활용한 자산 배분의 힘이고 포트폴리오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야. 결국 포트폴리오라는 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는 이론인 거지.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에 몰빵을 못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제도적 제약. 우리나라는 아직 비트코인 현물 ETF조차 없고 회계 기준도 기업들한테 불리하게 적용돼.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도 가격이 오를 때는 이익으로 잡을 수 없고 떨어질 때만 손실로 반영해야 하는 구조야. 게다가 퇴직연금이나 기간자금이 비트코인을 직접 담을 수 있는 길도 막혀 있어. 두 번째, 자산 운용 원칙. 국민의 노후 자산을 굴리는 연기금은 한쪽 자산에 전부 올인하는 방식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렇게 접근했어. 직접 코인을 사는 대신에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거나 비트코인 사업과 밀접한 기업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우회 투자를 하고 있어.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야. 이 회사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사모으고 장기 보유하는 전략으로 유명해. 거의 비트코인 ETF 같은 기업이라고 보면 돼. 국민연금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 블록, 로빈후드 같은 코인 테마주들을 들고 있는데 최근 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보유 규모가 182% 늘어서 총 7,700억 원 규모까지 커졌어. 세부적으로 보면 상반기 동안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26% 증가, 약 2,800억 원 규모고 코인베이스는 134% 증가, 약 2,200억 원 규모야. 결국 국민연금은
직접 비트코인을 살 수 없으니까 관련 주식에 투자해서 비트코인 상승 효과를 간접적으로 챙기는 전략을 쓰는 거지. 그리고 이런 투자 역시 자산 운용 원칙에 따라 전체 자산의 일부 비중만 배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과 달리 미국은 단 2년 만에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 시간 순서대로 보자면 이래. 2024년 1월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어. 이걸로 월가 자금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살 수 있게 된 거야. 2024년 말 재무회계기준위원회가 규정을 바꿔서 예전엔 가격이 올라도 장부에는 이익을 못 쓰고 떨어지면 손실로 장부에 기록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이제 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됐어. 2025년 8월 퇴직연금 401k 계좌에서도 비트코인 같은 대체자산 투자가 가능해지는 행정명령이 나왔어. 즉 불과 1년 반 사이에 ETF, 회계, 연금 순으로 제도가 연달아 정비되면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제도권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길을 빠르게 넓혀온 거야. 반대로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었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안 났고,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시가평가할 수 있는 회계 규정도 없고, 연금에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지 않았어. 정리하면 이런 거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들은 아직 법과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은 간접 투자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지. 반면 미국은 달라. 현물 ETF 승인, 회계 기준 개정, 401k 투자 허용까지 최근 2년 동안에 비트코인을 제도권 자산으로 만들었어. 결국 시간 문제야. 미국이 길을 열어버린 이상 다른 나라들도 발맞춰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 아직 시작도 안 한 지금의 가격이 약 1억 6천만 원인 거야. 앞으로 국가, 연기금, 기업들이 포트폴리오에 1%씩만 담아도 그땐 지금은 상상하지도 못할 가격에 도달해 있을 거야. 이제 알겠지?